자, 일단 정리 한번 쭉 할게요. 재료 정리들. 이거 여러가지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 있죠.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자, 이쪽에서 했던 내용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새로운 건 없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봅시다. 일단 3차 방정식. 자, 요거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일단 인수분해. 여기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우리 인수분해 중에 하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나오는 게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조립제법을 못하지 않잖아. 그쵸? 못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 문제만 하나 합시다. 저기 규현아, 조립제법에서 근 찾는 방법이 뭐죠? 네, x의 근은 프라마이너스 기본적으로 뭐라고?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 약수. 자, 요거밖에 없어서 니네가 문제를 분석을 해봐. 이제 니네가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문제가 대다수야. 니네가 문제 푸는 거에.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분수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분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프라마이너스 1에서 보통 되거든? 보통? 조립제법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분수도 물론 조립제법이 되지만 얘는 그냥 정수에서도 조립제법이 됩니다. 근데 혹시 프라마이너스 1하고 프라마이너스 2하고 넣어봤는데 될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생각해서 분수도 생각해 보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프라마이너스 3분의 1부터 해서 프라마이너스 3분의 2까지 분수까지 생각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최고차항이 1이 아니야? 아, 그럼 이건 분수의 근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할 거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일 때 자, 이거 유형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거 기억나? 이 문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겠죠. 그쵸? 자, 하나가 허근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허근이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실근이지. 자, 3차 방정식이 허근이 3개일 수 있다 없다? 이유는 뭐야? 허근은 항상 그쵸? 켤레로 나오니까 세트로 나오는 거지. 세트로. 그런데 봐봐. 3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래.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가 중근이다지.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쟤는 시험범이어가지고. 시험에 나왔냐? 근 2개인 거 나왔어? 맞았겠지? 그거 틀렸으면 진짜
내가 뭐 이거 틀려오면 내가 뭐 한다고 했던 문제들 있었는데 살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3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문제만 낼 수는 없잖아. 그럼 3차 방정식에서 뭔가를 내야 되는데 뭔가를 낼 때 가장 그나마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래서 이거는 니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의 실근이 2개일 때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자, 1차로 첫 번째 우린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3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일단 조립제법으로 하겠죠. 그죠? 자, 미지수가 포함된 3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조립제법 하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했어요. 그쵸? 왜냐면 미지수부터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지? 그럼 A가 사라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플러스 A가 있으니까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 해봅시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A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A하고. 그러면 얘가 1이 근이라는 걸 아니까 1, 1, 1, 마사, A, 0.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제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1에 x제곱에 4x 플러스 a는 0이다. 일단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근 x는 1하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근이 2개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중에 누군가 중근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의 첫 번째 경우가 뭐라고요? 첫 번째 경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 d가 4-a인데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a가 일단 4라는 값이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라고요? 두 번째 경우는 왜 꼭 얘네끼리 중근이어야 돼? 중근이 얘가 아니라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의 근이 1일 때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1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이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은 2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3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야? 이거 4차에서도 나오거든? 4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일 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중근을 갖는 경우가 우리가 조립제법은 무조건 돼야 돼. 조립제법을 한번 한 다음에 얘가 중근 갖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근을 갖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과계수 관계. 근데 이거는 근과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그랬죠.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자,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과계수의 관계는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둘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그냥 모든 애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얘를 쓰면 편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대다수가 이거야. 이게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다른 거랑 뭐 이렇게 짬뽕해서 어렵게 나오거나 뭐 요 정도예요 그냥. 혹시 나만 덥니? 덥죠?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우리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니 5차 방정식 본 적 없지? 네, 없어요.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건 어차피 3차 아니면 4차야. 그럼 3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일단 이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일단 요거는 우리 앞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x4승에 ax제곱 플러스 b는 0. 요거는 우리 알고 있죠? 그쵸? 4차 짝수만. 규현아, 4차 짝수만 뭐야? 이건 인수분해 재료잖아. 그쵸? 이거 나오면 우린 뭘 판단합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 가능. 인수분해 불가능.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죠? 그죠?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세요. 자,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야. 그쵸? 4개 중에 우리가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까지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교과서에 아예 있던 거고 그러다 빠진 거고 이거는 n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원래 근각에서의 관계가 다 나와요. 원래 다 할 수 있어. 이거 기억나? 원리? 원리 기억나? 원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니네가 수학 문제를 내면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있어. 근을 모두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근의 합을 구하거나 아니면 근의 곱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단답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 4개를 나열하시오. 이렇게는 안 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이 있을 때 우리가 3차까지야 이거 중간 과정까지 그냥 해.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얘하고 얘야. 얘하고 얘. 우리가 중간 과정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값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까지는 알 수 있어. 기억나? 이거 설명했던 거? 아마 안 나. 이거 원리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인수정리야. 이거에 대한 인수정리. 봐봐. 최고차항 A죠. 근이 이거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수정리하면 어떻게 돼? 인수정리하면. 얘를 인수정리하게 되면 A에 얘를 가져봅시다. 얘는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인수정리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싹 다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맨 앞대가리는 당연히 A의 X의 4승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가 뭐야? 3차 이거는 이제 바구니로 생각하세요. 3차. 3차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 뽑고 야 A는 그냥 밖으로 뺄게요. 그냥 이렇게 뺄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하나 뽑고 x 뽑고 x 뽑고 x 뽑으면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 3승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쵸? 그리고 우리 2차 근각에서의 관계가 처음이 부호가 뭐죠? 처음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 부호가 플러스지. 우리 3차 근각에서의 관계가 뭐야? 처음이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 이게 왜 계속 엇박자로 나오는 거야? 결국은 이거 전개했을 때 봐봐.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 뽑고 x 뽑고 x 뽑고 x 뽑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 다음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뽑고 그 다음에 x하고 x 뽑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또 3개 뽑으면 또 어떻게 돼? 그럼 또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중간 과정까지는 알 필요 없고 맨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뽑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를 뽑으면 맨 마지막이 뭐가 되겠냐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얘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간은 너무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고 그럼 어차피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우리는 4차 방정식도 모든 거의 합과 모든 거의 곱은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다고. 알겠죠? 이거 10 가지고. 이거 가지고 풀면 개꿀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모두 더한 거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겠지. 그 다음에 모두 곱한 거는 a분의 상수항 2일 텐데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지. 그럼 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또 하나 기억나요? 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 남았는데 그렇죠. 대칭형이죠. 대칭형에 대한 4차식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그리고 조립제법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분해, 최고상수항의 개수 이거 가지고 할 거야, 약수.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지. 그죠? 그러면 걔 문제의 형태를 보면 그 문제는 분명히 대칭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x4승의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이거 처음 언제 했어? 인수분해 때 했죠.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 때 처음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보다 방정식이 좀 더 풀기 편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내가 대칭형인 걸 인지를 못하고 조립제법을 하려고 딱 해봤더니 얘는 근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조립제법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1이니까 얘는 무조건 프라마이너스 1 중에 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봐.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0이라는 게. 그러면 3차 이상인데 조립제법이 안 된다? 이거 말이 돼? 말 안 돼. 그렇잖아. 그러면 무조건 조립제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딱 보면 대칭형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칭형은 대칭형만의 풀이법이 따로 있지. 그죠? 인수분해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x제곱을 따로 묶어줬는데 얘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양변에다가 x제곱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식이 뭐가 됩니까? 얘는 x제곱 이거 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5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서술형 보는 애들이 기말고사 때는 그런 서술형 안 보나? 그죠? 그냥 시험으로 보는 거지 기말고사는. 그러네요. 내가 지금 양변에 뭘 곱했다고? x제곱분의 1을 양변에 곱했다고. 이거 서술형이면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x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쵸? 0분의 1은 뭐라고? 0분의 1? 0분의 1은 뭐라고? 뭐라고? 무한대라고, 무한대. 무한대라고. 1분의 0은 뭐라고? 0이라고. 0분의 0은 뭐라고? 이건 불능식이에요, 불능식.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나는 양변에 뭘 곱한 게 돼? 무한대를 곱한 게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애를 치환하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a를 제곱하면 여기 뭐가 생기고요? 2가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얘한테 주면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a가 뭐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x까지 구하려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x까지 구하려면 다시 한번 양변에 x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건 할 수 있죠?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개 나와서 근이 총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은 대칭형, 그 다음에 뭐 홀수 짝수 저거는 중간고사 때 많이 한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4차 방정식에 나와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일단 요거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오메가. 오메가까지만 정리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은 끝이에요.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면 또 그래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넌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거 뒤에 안 나와 이제. 이거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갈 거는 요 내용밖에 없어요. 요거 수능까지 가져가는 내용이고요. 없어요. 없어요. 수능까지 가져갈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니네 이제 나머지 정리 한 거 있잖아. 시험 끝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나머지 정리 지우셔도 돼요. 나머지 정리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식 작성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표현할 수 있잖아. 그거까지만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심화 문제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갈 내용은 2차 방정식에서부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그거는 이제 수능까지 쭉 연결되는 거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복소수는 아직 오메가가 남아가지고 아직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도 원래 버려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알고 계세요. 극좌표도. 기말까지만.
그리고 기말 끝나면 극좌표도 갖다 버리시고 복소수도 그냥 갖다 버리셔도 돼요. 그냥 복소수의 존재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요? 너는 뭐 버리지 말라 그러면 저장해 놓을게요. 이미 버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원래 여러 가지 방정식에 그냥 니네 교과서상으로 보면 예제 문제 그냥 한 문제야, 한 문제.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나마 조금 신경 쓰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아예 내 교재에서는 단원을 따로 빼가지고 그냥 심층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거기 전까지 저번에 진도가 나간 거야. 그래서 영상이 딱 거기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오메가 전까지. 그쵸? 오메가 전까지 풀려져 있잖아. 그죠? 우리가 300이야? 500이야. 503번까지 나가고 시험 대비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메가 파트가 그겁니다. 뭐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한번 선행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다 잊어버리셨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3차 방정, 이거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메인 문제가 3차 방정식이라 그냥 3차 방정식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한 헉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앞에 복소수에서는 미지수를 대부분 뭘 썼어요? 복소수를 Z를 썼죠. 얘를 썼죠. 우리가 여기 3차 방정식에서는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오메가로 표현하는 게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복소수 앞에 단원에서는 복소수에 대한 큰 틀을 배운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서 알고 있는 복소수의 진짜 일부만 할 거야. 일부만. 그러니까 그 일부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할 겁니다. 일단. 자, x 3승은 1. 자, 이거의 한 헉은 오메가. 자, 요렇게 한마디가 딱 나오면 그냥 이 문구만 나오면 나는 여기를 백지에다가 그냥 다 채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 만들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알겠지?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인이에요. 메인. 일단 해놓고 할까? 자,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야. 일단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허근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하나 1. 이건 실근이잖아. 그럼 허근은 당연히 이 식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야. 자,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야. 그러면 나머지 근은 뭐야? 나머지 근은 뭐야? 아니, 얘가 하나가 허근이래. 오메가라며.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요? 당연히 오메가의 켤레겠지. 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시작.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래매. 그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당연히 오메가 3승은 뭐야? 1이야. 그쵸? 근이니까. 그러면 한 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켤레도 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메가 켤레의 3승도 당연히 1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근은 여기서 나온 거라며.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플러스 1은 0이야. 얘네 두 개가 기준이야. 알겠죠? 메인이야, 메인.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할 거야. 근과 계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거의 두근이 얘네 둘이래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켤레가 뭐야? 얘가 1이다. 이거 알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얘네 가지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야. 얘네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확장할 수 있냐면 이런 거야. 봐봐. 이 식 있지? 이 식을 양변을 오메가 분의 1을 곱해봐. 양쪽에다가. 그럼 뭐가 튀어나와? 얘는 오메가 플러스 얘 오메가 분의 1 곱하면 오메가 분의 1 튀어나오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얘는 1 되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쵸? 자, 마찬가지야. 얘. 양변에 오메가 켤레 곱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오메가 켤레 플러스 오메가 켤레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도 만들 수 있어요. 됐니? 됐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대로 확장이야,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여기서 무조건 나와. 이건 어느 학교도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일단 얘네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라서 내가 그냥 설명은 해놓은 건데 이제 별의별 거 다 물어볼 거예요. 뭐 만약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거를 참거짓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저기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F 알파가 2베타 플러스 1이야. 자, 이거 딱 보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지? 뭐 해야 돼, 이거? 왜 안 튀어나오지? 아니,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아니, 만약에 2x 플러스 3, 얘는 0이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야. 근데 다음 중 이거를 만족한대. 그럼 이거 보면 우리 뭐부터 하냐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부터 해야 돼? 뭐 하자? 문자를 통일하자. 이게 1번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로 통일하든 베타로 통일하든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식이 뭐냐고. 네,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3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하나는 근각에서의 관계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대입이잖아. 알파 제곱 2알파 플러스 3은 0이거나 베타 제곱 2베타 플러스 3은 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석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봐봐. 두 개가 섞였어?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 돼? 근데 통일할 수 있는 식은 누구냐고. 얘네는 어차피 지들끼리 노는 거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알파로 통일하잖아. 그래야 뭔가 hx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고 하면 얘가 좀 더 쉬워. 근데 이게 문자가 지금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라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니네는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내용이. 알겠죠? 그럼 얘도 뭐인 거야 결국은? 두 개가 섞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섞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두 개가 섞여서 표현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켤레는 여기에서 오메가 켤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오메가가 되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알 수 있어 우리? 알 수 없지. 그러니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켤레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보면 딱 보자마자 뭘 해야 돼? 뭐 했네? 섞였네. 그럼 섞인 거를 통일해야 되겠네. 통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하겠네. 그럼 나는 얘를 쓸지 얘를 쓸지만 결정하면 돼. 뭐 쓸래? 네, 얘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 왜? 얘가 분수 형태니까. 그치? 그러면 저식 변형하면 뭐야? 오메가는 오메가 켤레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 자리에다가 오메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 갖다 쓰면 뭐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확인하면 되지. 그럼 이거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참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어차피 오메가에 대한 개념은 얘네 두 가지가 90% 이상 나올 거고 이제 나머지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니네 머릿속에는 얘가 펼쳐져 있어야 돼. 알겠죠? 그냥 쭉 펼쳐져야 돼.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까지 연장을 하는 거야.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똑같아요. x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의 한 허근 이거를 오메가라 하자. 어차피 얘네 두 가지가 90%라고 오메가에 대한 개념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쪽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x 3승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 제곱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얘도 허근 오메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1 실근이고 어차피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야.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럼 나머지는 오메가 켤레겠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얘도 해보세요. 오메가의 3승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오메가 켤레의 3승도 마이너스 1. 똑같이 쌍으로 다니는 거고. 근이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플러스 1이 0이야.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 해줄 수 있죠. 여기서 해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1이야.
오메가 켤레가 1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 나눠주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켤레 분의 1도 1.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보여. 아니면 얘가 보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쭉 끌고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쪽을 우리가 왜 배우고 얘 문제에 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앞에 복소수에서 Z에 2026의 값을 원했을 때 이거는 우리 두 가지였잖아. 아니 일단 나한테 진짜 2026승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모든 문제가. 그러면 복소수에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뭘 원해서 나한테 내는 거야? 복소수 Z가 뭐가 있으니까. 네, 주기성이 있거나 아니면 규칙성이 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정말 나한테 2026승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복소수랑 똑같은 허근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거든? 오메가에 2026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도 원하는 게 뭐겠냐고. 얘네도 원하는 게 주기성과 규칙성이야. 그런데 이해를 해. 이거를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설계할 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보여. 근데 안 보면 안 보여.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 여기에서의 주기성은 뭘 이용하는 거였어? 복소수 i의 주기성을 따르는 거 아니었나? i 3승, i 4승 이렇게 해서 얘의 주기성을 따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무슨 주기성을 따르겠냐고. 크게 적으라고. 크게 적으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 3승이 1 나오는 거 아니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나오는 얘네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 극좌표 했잖아. 극좌표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우리가 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얘네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90% 이상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네 둘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식이 저게 아니야.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하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뭘 느껴야 돼? 얘는 뭐가 아니구나. 주기성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럼 주기성 문제가 아닌 걸 느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제곱을 하면서 규칙성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주기성을 원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니? 이거는 이제 문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내용은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알겠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찍어.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아마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 적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적어가지고 뭐 어쩌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 재료들은 일단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문제들 이제 여기는 근데 지금 책에 다 풀려져 있잖아.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알겠죠? 가리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미 뭐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계속 한 거죠. 그쵸? 치환해서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특별히 설명할 문제는 딱히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제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거를 원해. 뭐야? 얘는 무조건? 얘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조립제법 돼서 세 개의 근을 잡아야 돼. 그쵸? 왜? 비대칭이잖아. 이게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구하라고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이렇게 중간에 튀는 애가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무조건 얘는 끝까지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한테 근을 알려주는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쭉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풀어보시고 뭐 영상에 다 있으니까 모르시면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든지. 여기도 이거 기본 문제들은 쉽거든? 기본 문제들은 우리 앞에서 한 거라. 근데 여기서도 모의고사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다시 해보세요. 모의고사는. 그 다음에 HX 정리도 우리 계속 했었고요. 그쵸? HX 재료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앞에서 다 한 거야. 그쵸? 3차 방정식이라 그냥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예시 든 게 이거죠. 알파, 베타, 감마 다 섞여 있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뭐 하시라고? 통일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걸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통일해야 되겠네. 그쵸? 그렇게 통일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다시 복습하세요.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여기 모의고사 문제들부터는 하세요. 알겠죠? 다시 꼭 하세요. 이거는. 알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진도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자, 그래서 봅시다. 자, 503번에 이거 나와 있죠? 메인이죠, 메인. 대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자, 제가 나왔어. 그럼 내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 일단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구나. 얘네 두 개는 일단 메인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주기? 얘는 주기성이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인데 6개 주기죠. 6개 주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의 6승이 1이잖아. 원상복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이거죠. 전체 주기는 이거야. 근데 어쨌든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많으니까 뭐 3개씩 끊어서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봐봐. 야, 1-오메가가 뭐야? 1-오메가는 얘를 뭐 한 거야? 이쪽으로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오메가 제곱이란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4승은 뭐야?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에 오메가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를 넘긴 거죠. 그러면 위에가 뭐가 되는 거야? 위에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3승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뭐야? 얘네 둘을 이쪽으로 넘긴 거죠. 이쪽으로 넘긴 거니까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알겠죠? 대신 복소수에서는 대부분 4번 주기였다가 여기 문제에서는 3번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뭐 딱히 어렵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까? 얘는 이거 어디부터 묶을까? 이거 몇 개 묶어야 돼? i였으면 4개씩 묶는데 얘는 몇 개씩 묶어야 돼? 네, 얘는 3개씩 묶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i 그냥 6개를 묶든지 근데 6개를 묶으면 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3개씩 묶는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든지 그럼 3개씩 묶으면 어떻게 해? 여기부터 묶어? 아니면 1 포함해서 여기부터 묶어? 1 포함해서 묶어 그럼 1 포함해서 묶으면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죠 그러면 얘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3승으로 묶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여기는? 그 다음 얘가 지금 오메가 5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승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6승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지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오메가 6승으로 묶으면 되죠 짝수에서 지금 플러스 나옵니다 홀수에서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면 얘는 다시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얘가 뭐니까 얘가 뭐야 얘가 0이잖아 그쵸 얘가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도 몇 개야? 얘도 0이죠 얘도 뭐야? 얘도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에서 한 거랑 비슷하다고 알겠죠? 대신 맨 뒤에 꼬랑지가 몇 개가 남는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3개씩 묶었으니까 얘 어디서 끝나? 마지막 끝나는 게 마지막 묶이는 게 어디까지 묶여? 이거 지금 몇 개야? 전체가 16개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1부터 묶을지 얘부터 묶을지 헷갈리면 얘부터 묶고 안 헷갈리면 1부터 묶고 그러니까 얘는 16개야 근데 우리 지금 몇 개씩 묶었어? 3개씩 묶었잖아 그럼 어디까지 묶인다는 얘기야? 14까지 묶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까지는 다 뭐라고? 얘까지는 다 0이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15승 얘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15승은 또 뭐야? 오메가 3승의 5승이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는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우리 복소수에서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알겠죠? 요거 보이면 그죠? 요거 보이면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내라 이렇게 하라는 거라 똑같죠? 그쵸? 보이죠? 보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3승은 1이야 자 그럼 이번엔 뭐야? 오메가 3승이 1이다 이거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뽑아내야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 2개 가지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됐어요 몇 개씩 묶을래? 이것도 3개씩 묶어야 되겠죠 그럼 1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얘가 뭐가 돼? 얘가 0 되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오메가 3승으로 묶으면 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해서 또 0 되겠지 그쵸? 개수만 잘 세. 몇 개? 총 몇 개? 101개 1부터야 1부터 101개니까 3의 배수로 나누면 어디까지 가?
99까지 가겠죠.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에 남는 애가 몇 개야? 2개야. 그게 뭐야? 오메가 99와 오메가 100. 얘네 2개가 남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어떻게 돼? 1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었다가 다시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앞에 2개 얘 남았다는 얘기는 뭐야? 1 플러스 오메가가 남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답이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또 뭐니까? 이거는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얘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답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얘가 얘지.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는 또 어떻게 풀까? 이걸 이용해서 얘는 또 어떻게 풀까? 아까 한 것 중에 있죠. 그쵸?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만들 수 있잖아. 그쵸? 저거 만들려면 여기에서 뭐 하면 돼? 양변을 오메가 분의 1에 곱하면 되지.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뭐니까? 1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2라는 걸 그냥 아는 거고. 얘만 문제네, 얘만. 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얘를 양변 제곱 때리면 되겠죠? 그쵸? 얘를 양변 제곱 때리면 뭐야?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2는 1 이렇게 되니?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거 3개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오메가 4승에 오메가 4승분의 1 얘를 물어볼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은 거지. 오메가 3승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야? 다시 3개 반복이지. 그쵸? 그러면 얘도 세묶음이 0이야. 세묶음이 0이니까 몇 개까지? 여기 앞에까지는 다 0이겠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게 누구야? 얘지. 그치?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거의 이거의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네. 느낌 와요? 느낌 와? 아니, 어떻게 풀지 느낌 오시냐고요. 느낌 오죠? 안 오나 봐. 1 플러스 오메가는 뭘로 정리하고? 얘는? 하나짜리가 좋은 거야. 하나짜리가. 이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뭘로 정리할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라고 정리할까,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정리를 하자. 그쵸? 얘는 뭔데, 얘는? 뭐 0이야. 얘인데. 오메가 3승이 1이잖아. 2잖아. 그치? 나 이거 계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나 지금 언제까지 하는 거야? 뭔가 반복이 돼야 멈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는데 지금? 주기성을 찾고 있잖아. 얘는 주기성이라고. 이게 아니면 규칙성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뻘짓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 뭐야? 이거. 오메가 3승이 1이라며. 그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잖아. 그럼 뭐야? 맨 앞에 거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라고. 이렇게. 주기성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3개 주기네. 그러면 얘는 앞에 3개 먼저 계산한 다음에 3개의 배수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니? 얘 둘이 곱하면 뭐예요?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오메가 3승이죠. 오메가 3승은 1이죠. 그럼 1 곱하기 2니까 3개의 묶음이 2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 3개의 묶음은 보나마나 뭐야? 얘도 2겠네. 그래서 얘는 4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알겠니? 네. 누구야? 얘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헷갈리지 마. 저거 보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이 집만 안 하면 돼. 알겠지? 여기선 이 집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지 그 다음에 이건지 이것만 문제 풀면서 완벽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알겠죠? 설명 다 했어. 이제 요거는 봐봐,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쟤가 뭘까? 얘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 얘가 뭘까? 이걸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극좌표를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 앞에 복소수에서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극좌표 했잖아. 극좌표 잘했잖아. 그지? 우리 중간 보기 전에 극좌표 다 마스터하고 갔잖아.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극좌표 쓸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애는 어차피 얘 아니면 얘일 거니까 굳이 극좌표까지 안 하셔도. 아니 또 내가 또 극좌표를 또 너무 잘해. 이미 체화를 시켰어. 아니 그러면 하셔도 되죠. 사실 이거 암산도 되는데. 되지 않아? 머릿속에 극좌표 안 그려져? 그럼 말아. 이거 몇 도야? 인경아 이거 몇 도야? 60도. 봐봐. 60도니까 저기 180까지 가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 60도, 120도, 180도. 즉 뭐야?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야? 그게 극좌표야. 그러니까 극좌표를 내가 체화를 했으면 저거 딱 보자마자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이거 바로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시간 단축이지. 근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복소수 단어는 아니니까. 저거 나오면 우리 정식풀이가 뭐였어요? 2 양변에 곱하고 1 넘기고 해서 루트 3의 i. 여기까지 만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양변 뭐 하는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하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4 날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잖아. 그쵸? 얘면 뭐가 따라와야 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따라와야죠. 이렇게 따라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간단하게 해서 푸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똑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나오는 게 이거라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사실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식은 오메가 3승이 1이 나올 수가 없어.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이거 부호 다르잖아?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잖아? 근데 어차피 식 정리해서 한쪽 제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거면 외워서 하셔도 된다. 뭐 그런 거죠. 또 나왔죠?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선 알파 베타로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럼 얘가 나왔잖아. 그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뭐야? 이거 알파 3승이 1이고 베타 3승이 1이네?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은 0이네? 이거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러면 얘도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은 0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하신 다음에 이제 얘가 원하는 거 하시면 되죠. 얘가 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오메가의 4n승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4n승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3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래. 만약에 우리가 시간만 여유 있으면 그냥 n에다가 1, 2, 3 넣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왔다는 뜻은 얘는 분명히 뭐가 있을 테니까. 주기성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없어도 그냥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주기가 나올 때까지 해보시면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정리 좀 해보면서 하시는 거죠. 자, 1 오메가 플러스 1이야.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인데 여기 4n승이잖아. 4n승이란 얘기는 짝수승이잖아. 그럼 이거 의미 없죠.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4승의 n승 플러스 오메가의 8승의 n승 플러스 1은 0이다. 식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오메가 4승이 뭐라고요? 오메가라고. 그쵸? 오메가 8승이 뭐야?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오메가의 2n 플러스 오메가의 n 플러스 1이 0 나오는 n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식이 좀 간단해졌으니까 였다가는 이제 1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1 넣으면 0 맞아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0 맞죠? 성립하죠. n이 2면요. 오메가의 4승,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오메가 4승이 뭐죠? 오메가죠. 그럼 얘네 더하면 뭐야? 0 나오죠. n이 3이면 오메가의 6승, 오메가의 3승 1 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쵸? 이거 0 나와 안 나와? 0 안 나오지. 오메가의 6승이 뭐야? 1이잖아. 오메가 3승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 그쵸? n이 4면 뭐야? 오메가의 8승, 오메가의 4승, 1은 0. 이렇게 나오죠. 오메가 8승이 뭐야?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4승이 뭐야? 오메가지. 누구 나와? 얘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주기야? 3개 주기네. 3개 주기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몇 개야? 2개지. 그쵸? 그러면 3개 주기니까 이거 3개씩 덩어리 몇 개 들어있어? 10개 들어있지. 그 중에 몇 개가 성립한다고? 2개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규칙성 찾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나왔으면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짜리를 어떻게 하자고? 2개짜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나짜리로 바꾸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자? 얘는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자는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바꾸자? 오메가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근데 이거 바꿔가지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야? 방금 한 것처럼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자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주기성이 나올 때까지. 그쵸? 그렇게 해서 하란 얘기죠.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알겠죠? 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오메가 3승이 1이냐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냐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뿐이야. 알겠죠? 대놓고 안 알려줬을 뿐이야. 자,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자, 이거 오메가 3승이 1인 거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저거의 한 허근 오메가 분의 1이 1이라고. 이거 확인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뭐 하면 돼? 양변에다 오메가 곱하면 되죠. 오메가 곱해서 정리하시면 오메가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왔으면 오메가 3승은 뭐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요것만 빨리 익숙해지시면 돼요. 요거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라 이 얘기야. 이거 가지고 대답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에 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알겠죠? 우리가 모를 만한 게 있나요 여기에? 이거는 뭐 저기 대놓고 그거라. 일단 기억은 얘죠? 당연히 맞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니은은 뭐에 의해서 나온 거? 니은은? 아까 대놓고 알려준 건데 이건 말을 해야죠. 니은은 뭐 가지고 나온 거? 근각에서의 관계로 나온 거죠. 근각에서의 관계가 뭘로 나온 거야? 이거의 한 근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 켈레. 얘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쟤는 곱하기를 물어보네. 오메가 켈레. 그럼 얘는 뭐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디귿은 오메가의 5승, 오메가의 4승, 마이너스 1. 얘는 뭘 이용하시면 돼요? 얘는 기본식. 얘네 두 개 이용하시면 되겠네. 오메가 5승은 뭐고?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4승은 뭐고? 마이너스 오메가죠. 양변에 오메가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0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0이 아니야. 너 어떻게 알아? 0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는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오메가 켈레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뭐? 머릿속에 그죠? 섞였네? 섞였으면 통일해야 되겠네? 통일하려면 근각에서의 관계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그냥 쭉쭉쭉 나오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번에서 곱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켈레가 1이라는 거 얘네 두 가지를 알고 있잖아. 통일하려면 얘를 뭘로 바꾸든가. 만약에 여기서 바꾸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또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지.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니네가 선택을 해보라고. 알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양변에 오메가 곱하면 뭐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 맞잖아. 그쵸?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1 마이너스 오메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일로 가져와 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것도 역시 맞죠. 그러니까 얘 같으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어쨌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뭐야? 야, 오메가의 2019. 오메가의 2019분의 1이야. 얘가 2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오메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3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거야. 그쵸? 자, 3의 배수의 합판별법이 뭐였다고요? 아?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해보면 된다 그랬어? 어? 다 까먹었어? 우리 이거 순열조합에서 했었는데.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잖아. 오? 놀래네? 뭐지? 신입생인가? 왜 놀래지? 미쳤나?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면 이걸 굳이 3으로 나눠볼 필요는 없지. 그렇잖아. 각자리 숫자 다 더해. 각자리 숫자 다 더하면 뭐야? 4, 7, 11, 16이잖아. 3의 배수 아니지? 그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거든? 근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각자리 숫자 다 더하면 16이잖아. 아, 15였으면 되는데. 그쵸? 하나가 많은 거잖아. 그럼 이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란 뜻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여기서. 알겠지? 왜냐면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왜 안 썼어? 복소수는 4의 배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3주기가 대부분이니까 3의 배수를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순열조합 가면 또 할 거니까 4의 배수 판별법은 뭐였죠? 이거 4의 배수야 아니야? 그러니까 4의 배수 판별법이 뭐냐고. 뭐야? 말을 해. 말을 해. 꿈뻑꿈뻑만 하지 말고. 4의 배수 판별법은 뭐야? 뭐라고? 4로 나눠 떨어지면 4의 배수야? 내가 그거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야, 4의 배수를 물어봤는데 4의 배수로 나눠 떨어지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규현아 뭐야? 몰라 저 새끼. 민경아 뭐야? 까먹었어. 그렇죠. 끝에 몇 자리? 끝에 2자리야. 2자리. 마지막 2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5니까 4의 배수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얘가 뭐였으면, 그치? 44였으면 4의 배수일 거 아니야. 아쉽게 1 차이로 안 됐지. 그래서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 수 있다.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죠. 각자리 숫자 더하면 12잖아. 3의 배수야. 3의 배수란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근데 얘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몇 승인지. 그러니까 오메가의 3승에 이게 짝수승인지 홀수승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거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3에 몇 개 들어가니? 3, 6, 18, 3, 7에 21, 3 이렇게 들어가죠. 홀수네.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읍은 아까 한 거죠. 비읍은 몇 개씩 잡으라고? 3개씩 잡아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 3덩이, 그 다음 3덩이 이렇게 잡으면 되죠. 어차피 반복될 테니까 앞에 3덩이의 값이 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딱 봐도 앞에 3덩이의 합이 뭐야? 0이잖아. 0이잖아. 그럼 이거 3덩어리 0이네? 그럼 그 다음 3덩어리도 0이겠네. 그러면 우리는 몇 개 남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네. 전체 몇 개야? 100개지. 그러면 3의 배수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앞에까지가 0이겠네. 그럼 우리는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니네가 시험에 출제될 테니까
알겠죠? 쭉쭉쭉 풀어봐.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문자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일 가능성이 많다? 두 개 통일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각각 그냥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든가. 아무튼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기는 딱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 딱히 어려운 게 뭐 수업을 다 나간 거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거는 내가 먼저 해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니네가 먼저 풀어보고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까? 여기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하지? 아니지, 모의고사도 그냥 해보시는 게 낫겠죠? 네, 해보시는 게 낫기는 한데 이 문제가 이게 니네 프린트에 있었지? 나 이거 누구한테 알려줬는데 최근에? 근데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가 너밖에 없잖아. 그거였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 아무튼 이거 내가 안 써놨는데 이거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 그 얘기는 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 노트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봐봐. 우리 지금 내가 복소수에서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뒤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잖아. 우리 앞에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나머지 정리나 그런 거에 비해서 모의고사 문제가 현저하게 적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 고난도 문제를 낼 만한 게 그만큼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내가 이거 싹싹 긁어온 거야. 모의고사 문제를. 얼마나 긁을 게 없으면 2017년 거까지 긁어왔겠어요. 내가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 이쪽은 2000년 후반 문제만 긁어와도 양이 그만큼인 거야. 거기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한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고. 우리한테 이번에 킬러는 순혈조합이 킬러예요. 순혈조합이. 근데 뭐라고요? 이거 안 어려워요. 여기요? 연립이요? 답이에요. 연립은 쉬워요. 연립을 앞에 거랑 끌고 와서 이렇게 합치면 어려운 거지만 그냥 얘만 단독으로 설명하면 얘는 쉬워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줄까? 그냥 풀어보라고 시키고 할까? 그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23번까지가 숙제예요. 토요일까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숙제고